일단 중국 시장에서의 독식은 저는 막기는 당연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나 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뭐 선제적으로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 카구루가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전기차 이야기 잘 보셨을까요? 오늘 또 카구루가 새로운 소식을 갖고 왔는데요. 최근 사용량이 늘어난 LFP 배터리를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저희 더구루의 배터리 전문 기자 오소영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더구루에서 배터리를 맡고 있는 8년차 오소영 기자라고 합니다. 와, 저희 든든한 기둥이십니다. 오소영 기자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 LFP 배터리가 대체 뭘까요?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배터리는 그 배터리 소재 중 하나인 양극재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다르게 붙습니다. 네. 근데 이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양극재를 리튬 인산철로 조합을 해서 양극재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부르거든요, 저희가. 네. 지금 이 LFP 배터리가 화두가 되는 이유가 지금 이 LFP 배터리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 중국 기업들이 독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 통계를 갖고 왔는데요. 그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낸 통계를 보면은 네. 2022년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LFP 배터리 중 95% 이상이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전기차용으로 봤을 때도 중국의 업산이 한 80% 이상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LFP 배터리와 삼원계 배터리의 장단점, 특징을 한번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리튬 인산철이랑 그 삼원계에서 대표되는 니켈, 코발트, 망간을 보면 그 배터리 조합 중에서 다른 건 똑같지만은 그 코발트라는 물질이 없다는 거를 아실 수 있으실 코발트. 건데 망간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일단 이 코발트가 굉장히 희귀한 광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좀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NCM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LFP보다 보통 약 30% 정도 비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수명도 좀 더 짧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다.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거는 결국은 주행거리,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 충전할 때 얼마나 갈 수 있느냐. 이 주행거리가 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같은 용량으로 제작할 때도 훨씬 덜 들어가기 때문에 무게가 가볍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네.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코발트라는 희귀 광물이 들어가지 않고 아직 인산염이나 뭐 철 같은 경우는 뒤에 또 잠깐 얘기 나누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좀 풍부하다라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네. 그 부분 때문에 어쨌든 광물을 구하기 쉬워서 좀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고 좀 무게가 무거운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테슬라, GM, 포드,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주로 선택을 하고 있죠.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가격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굉장히 민감한데요. 특히 요즘같이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고 물가가 많이 오르는 시대에서는 전기차 가뜩이나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저가인 모델을 출시해가지고 지금 이런 캐즘이라고 하는 수요가 둔화된 상황을 돌파해보자. 라는 것들이 완성차 업체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금리도 보면 5.5%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고 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금리 인하 시점이 뭐 올해보다 더 지날 수 있다, 더 늦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고 물가가 높은 때 가장 이제 타격을 받는 그 제품군 중에 하나가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전기차를 내놓아서 전기차 시대에 좀 더 앞당기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LFP 배터리 많이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유도 또 있을까요? 네, CATL이 지난 4월에 신제품 발표회를 했었는데요. 네. 거기서 내놓은 거 보면은 이제 10분 충전에서 600km 정도 달릴 수 있다라고. 10분 충전에 600km요? 네. 그런 뭐 배터리도 이제 내놓았고, 뭐 그게 이제 실제 탑재한 시간대까지는 걸리겠지만은 물론 그런 식으로 이제 LFP 배터리의 기존에 가졌던 단점들을 많이 극복하고 있어서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도 그걸 탑재하는데 부담을 좀 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CATL 같은 중국 기업에서도 이제 LFP 배터리의 성능을 계속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반기는 소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외에 LFP 배터리의 또 주요 장점 중에 하나죠. 안정성 문제에서도 좀 글로벌 업체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 3원 개의 배터리를 탑재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한다는 그 NCM 배터리 탑재했던 완성차 업체들의 차량들이 화재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몇 번 있었죠. 네. 코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 뭐 GM도 그런 사고로 이제 전량 리콜을 한 경우도 있었었고, 어쨌든 그런 전기차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더 좀 더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그 LFP 배터리에 대한 선호도도 있는 게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이 중국 독식 막을 수 있을까요? 일단 중국 시장에서의 독식은 저는 막기는 당연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 기업이 노리는 곳이 중국 시장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이 전략이 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라고 저희가 IRA라고 흔히 부르는 법안을 발효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법안의 가장 큰 목적은 결국은 자국 중심으로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그 공급망에서 중국은 배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수혜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받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미국에 많이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유럽 쪽으로 또 많이 이제 진출을 하려고 그쪽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뭐 폴란드라든가 헝가리라든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가서 공장을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네, 거기서도 또 충분히 뭐 배터리 생산한다면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기업의 상황은 또 어떨까요? BYD 같은 경우를 일단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BYD요? 같습니다. 네. BYD에서는 그 LFP 기반의 블레이드 배터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배터리요? 네. 블레이드 배터리가 뭘까요? 이게 그 블레이드라는 게 이게 칼날처럼 셀을 얇게 칼날처럼 썰어가지고 이 얇게 썬 셀을 탑재를 한다라고 블레이드 칼날처럼 얇은 배터리.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일단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굉장히 개선된 배터리를 내놓고 있어가지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고요. 지금 뭐 최근에 나온 또 다른 뉴스 보면은 이게 2020년에 1세대가 나왔었는데 올해 8월에는 주행거리가 1000km 정도 달하는 2세대 배터리 내놓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도 뭐 테슬라도 그렇고 뭐 포드도 그렇고 토요타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블레이드 배터리 탑재하거나 아니면은 탑재할 거를 논의 중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BYD 측면에서도 굉장히 희소식이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BYD가 CATL과 중국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서 뭐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S&E 리서치라는 그 리서치 기관에서 뭐 매년 매분기 매월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에 대한 통계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어떤가요? 네, 지난해를 보면은 CATL이 점유율이 36%가 넘어가지고 1위를 했고요. 2위가 BYD였습니다. 15.8% 정도로 해서 그 3위인 LG에너지 솔루션이랑 비교했을 때 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거의 중국이 전 세계 LFP 배터리 생산에 독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국내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LFP 배터리 개발에 나섰는데요. 그러면 지금 한국 배터리 기업 어떤가요? 한국 배터리 기업들도 지금 이제 LFP 배터리를 생산을 하려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업들별로 보통 보자면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ESS용으로는 LFP 배터리는 이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용으로는 내년 하반기부터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에도 이석기 사장이 지난 3월에 인터배터리 현장에서 그 LFP 배터리 개발은 이미 끝났다. 그래서 2026년부터 양산 시작할 거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 초에 주주총회 자리에서 최윤호 대표가
LFP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언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나 기아에서도 이제 LFP 배터리를 중국에서 받아서 실제로 차량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코나의 두 번째 전기차 모델인 디올 뉴 코나 일렉트릭에서도 중국 CATL에 LFP 배터리를 탑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중국산을 아무래도 쓰다 보니까 네. 자체적으로 좀 개발해서 중국 의존도를 줄여보자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한국 배터리의 기술, 아직 중국 기업을 좀 뒤따라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일단은 저는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들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LFP 배터리 자체가 지금 우리 한국이 주력으로 밀고 있는 3원계 배터리죠. NCM 배터리라고 하는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를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 기술이 이게 구현하기가 힘들다, 상용하기가 힘들다 그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다만 가장 큰 걸림돌은 마진이 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네, 수지 타산이 맞지 네. 않는다는 건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배터리 기업들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폐쇄적인 정책을 펼쳤고, 그리고 중국은 내수가 되게 풍부합니다. 네. 그리고 전기차도 굉장히 중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었어서 많은 그 전기차 업체들이 있고, 실제 지금 완성차 업체들도 중국에서 많이 전기차를 내놓고 있는데 자국 배터리 업체들 육성하기 위해서 그 자국 배터리를 쓰도록 많은 정책들을 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저희 그 사드 사태 때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만든 중국 전기차 배터리를 탑재해야 보조금을 주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 전기차에 한해서. 그 정도로 이제 중국은 내수도 풍부하고 이런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 힘입어서 지금 당장 좀 마진이 좀 덜 나더라도 저가의 제품을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내수로 먹고 살기보다는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성능 위주의 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배터리를 주력으로 삼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LFP와 NCM 같은 3원계 배터리를 함께 개발 중인 국내 배터리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저는 이걸 약간 휴대폰에 비유해서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이요? 네. 삼성이 그 중저가부터 고가 모델인 모드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갤럭시 A 시리즈, 그러니까 중저가 모델인 갤럭시 A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고가 모델이었던 뭐 S나 지금은 사라진 노트 같은 데 들어갔던 기능들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좀 더 좋아지고 있고요.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S 같은 경우에는 더 프리미엄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 성능도 좋아지고 뭐 카메라 성능도 좋아지고 그걸 다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저는 배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저가인 LFP부터 NCM 혹은 그 이후의 배터리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다 갖추려고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가겠지만 이제 중저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격 경쟁을 넘어서서 조금 더 거기에 성능적인 부분도 신경을 쓰는 배터리가 나오고 있고 네, 실제로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몇 가지 얘기를 하자면 SK온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인터 배터리 행사에서 그 윈터프리 LFP 배터리라는 걸 내놨거든요. 이게 그 LFP 배터리로 하게 되면 이제 저온에서 주행거리가 급감하는 좀 그런 형상들이 있는데 이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배터리를 이번에 내놓았고요.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기존 LFP에 망간에 더해서 LMFP 배터리를 내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MFP요? 네네. 이렇게 망간에 더하게 되면 에너지 밀도가 기존의 LFP 배터리랑 비교했을 때 1.2배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프리미엄 배터리라고 했을 때도 지금 뭐 전고체 배터리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고 있죠. 전고체 배터리. 네. 이게 그 배터리 소재 중 4대 소재 중 하나가 전해질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이게 액체를 써서 이게 화재 위험이 좀 컸다라고 그래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고체 전해질을 써서 좀 더 안정적으로 하고 주행거리를 좀 더 높이는 방향의 배터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개발도 꾸준히 하고 있어서 좀 더 프리미엄부터 이제 포트폴리오도 되게 다양해지고 전체적으로 좀 성능은 업그레이드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코발트 얘기가 잠깐 아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내 배터리사가 이게 하이만간 제품도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현재도 그런가요? 제가 그건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하이만간 배터리 하고 있는 건 맞고요. 그거에 네. 대한 로드맵이 뭐 나온 것도 맞는데 제가 이 정확한 시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어쨌든 하이만간 배터리도 이제 제품 코발트 공급이 아무래도 불안하다 보니까 국내 배터리사에서 하이만간 제품도 같이 개발을 하면서 대응을 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 LFP 배터리가 국내 배터리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뭐 위협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물론 글로벌 전기차 업체의 선택에 대응해서 이 배터리 시장이 벌이는 가격과 성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의 국내외 배터리 소식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카구루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오소영 기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카구루는 더욱 다양한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만관부, 만사부 다음에 만나요. 안녕.